천연 냉장고에 보관한 신선한 과일을 맛보여 주겠다더니 갑자기 또 나무에 로프를 매달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갈수록 점입 가경, 나무에 대형 해머까지 매다는데요. 대체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헌데 과일 먹으러 갑시다. 공중에 매단 해먹에서 과일을 먹겠다며 나무를 타기 시작하는 동화씨. 힘겹게 매단 해먹이 과일을 나누어 먹을 공중 테라스라는 겁니다. 역시 힘들다. 이 정도는 수고는 해줘야죠. 공중에 매달려서 먹는 과일의 맛을 꼭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동화씨. 왜요? 저도 올라가요? 올라오시죠. 주변이 다 절경이고 눈만 돌려도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산속 오두막을 두고 왜 꼭 과일을 공중에 매달려서 먹어야 하는 건지. 저도 올라갑니다. 네, 올라오세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지만 어때요? 팔에 힘이 빠져. 별 수 있나요? 있는 힘껏 오를 수밖에. 아니 과일을 이렇게 드셔야 돼요, 쌤. 올라와서 먹어보면은 느낌이 약간 틀릴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 사투 끝에 도착한 공중 테라스. 좋아요? 올라오니까 좋긴 하네요. 눈앞에 펼쳐지는 시원한 풍경에 자, 저기가 방태산 쪽이거든요. 방태산 방면. 마치 구름 위에 앉아 먹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조금은 별나 보이는 남자의 공중 테라스는 암벽 등반보다는 쉽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숲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스포츠로 해외에서 큰 인기몰이 중인 트리 클라이밍이라는 겁니다.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일부가 돼서 일상을 즐기는 것. 그것이 이곳의 비밀 아지트를 만든 이유며 동화 씨의 오랜 꿈이자 염원이었다고 합니다. 톰소야의 모험이니 정글북이니 아니면은 뭐 허클베리핀의 모험 이런 걸 하는데 거기 읽다 보면은 그들만의 비밀 기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어려서 못했으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 한번 이걸 해보자. 나무집도 사실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한 번은 품어봤을 어린 시절의 꿈. 그 풋풋한 마음을 동화 씨는 백발이 희끗해지도록 버리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주는 귀한 음식인데 이게 뭐예요? 더덕. 용기를 내서 현실화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더덕이나 뭐 이런 거 잘 아셨어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금씩 배우는 거지. 그렇게 어린 시절의 꿈처럼 산을 탐험하며 중년의 모험을 즐기고 있는 동화 씨. 엄청 큰데? 왠지 월척 잡은 것 같은 느낌? 오늘은 손바닥만한 한 자연산 더덕을 찾아냈습니다. 하루도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없다는 산중 생활. 자유롭고 낭만적인 만큼 감수해야 할 불편도 많습니다. 전기도 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탓에 직접 불을 지펴 저녁을 차려야 하는 동화 씨. 불편하다, 힘들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만큼 동화 씨는 캠핑을 온 듯 즐긴답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바로 이거죠. 바베큐의 진리, 삼겹살입니다. 자, 맛있는 더덕을 살짝 끝에다가 여기에 낮에 캔 싱싱한 자연산 더덕을 더하면 활용 점정,
맛과 건강 어느 하나 놓치지 않는 최고의 밥상이 됩니다. 맑은 공기에 숲이 병풍이 되고 별이 쏟아지는 하늘은 천장이 되는 저녁 밥상. 어떤 맛인지 먹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죠? 맛이 좀 괜찮아요, 선생님? 맛있죠. 여기서는 저녁에 해놓은 밥 아침에 그냥 찬물에 말아서 김치하고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자, 하나 드셔보세요. 자연산 더덕입니다. 더덕 삼겹살 이름. 감사합니다. 어때요? 고기도 맛있고 도덕도 맛있어요. 저기 어여 와요. 예. 어여 와서 같이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을 것 없는 산속 촬영에 하루 종일 굶고 있는 제작진이 마음에 걸리는지 함께 먹자고 때 아닌 때를 쓰며 제작진을 챙기는 동화 씨. 선생님 식사 좀. 예. 내가 알아서 떠먹을게. 빨리 먹어요. 선생님 밤 되니까 되게 불까지 피우니까 운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운치라도 있어야죠. 그는 어느새 우직하게 숲을 지키는 산을 닮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달도 잘 보이고. 그렇게 긴 하루가 지나고 별빛만이 길을 밝히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서야 나무 위 오두막으로 향하는 동화 씨. 이불이라고는 침낭 하나뿐인 단촐한 살림이지만 별빛이 이불이 되고 새소리가 자장가가 되니 어느 고급 호텔 부럽지 않은 트리 하우스.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야죠 이제. 늦었으니까 밤이. 그럼 뭐 아침엔 언제 일어나시는 건데요? 해 뜨면 일어나겠죠. 시간은 딱히 없어요? 예.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움직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다음 날 나무 위에 오두막을 정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동화 씨. 바깥에 네. 햇살도 좋고 초록이 아직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면은 그대로 볼 수 있죠, 자연을. 자신에게 나무 위 오두막을 내주고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해준 자연에 보답하기 위해 통과 의례처럼 하는 일도 있다는데요. 바로 자신의 비밀 아지트인 오두막을 잘라내는 일입니다. 나무를 자르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나무를 살린다고요? 예. 저희 집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무하고 같이 사는 집이어가지고 네. 나무가 이제 자라면은 그 막히거든요. 이쪽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를 잘라주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잘라줘야겠는데? 혹 자신의 오두막이 나무의 성장을 방해할까 늘 먼저 자신의 공간을 양보해준다는 동화 씨. 그에게 나무 위의 오두막은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잘 자라야 될 텐데. 낙엽 진짜 좋네요.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 나무집에 갑자기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어떻게 이런 집이 있네요?
저희가 네. 맹연봉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왔네요. 맹연봉으로 가시려면 저 끝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산길을 잃은 등산객이었는데요.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야, 너무 네. 정말 멋있게 잘 지어놓으셨네요. 이야. 오, 산속에 이런 데가 다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나무 위의 집이 눈앞에 펼쳐지자 눈길 발길을 떼지 못하는데요. 결국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대단하다. 집안까지 살펴보겠다고 나선 등산객. 아니 그러면 운동되는데요? 떨어져 본 적은 없으세요? 아직은 안 떨어졌어요. 밤에 혹시 또 외로우시다가 머리 조심하세요. 아마 지금 모습 그대로 내 집에 옮겨놓고 싶은 마음이 샘솟고 있겠죠. 전기도 없잖아요. 네, 전기도 없지요. 굳이 전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럼 밤에 너무 일찍 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가 있고, 초하고 네. 양초도 있고. 네, 하여튼 멋지십니다. 머리 근데 조심하세요. 이렇게 잘생긴 분이 이런 산속에 혼자 살면은 좀 아줌마들이 안 오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나무집은 동화 씨에게 어린 시절 못 이룬 꿈을 이루어준 것뿐만이 아닙니다. 옆으로 해서 산으로 가는 사람들과의 우연한 인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준다는데요. 그날 저녁 웬일인지 그가 분주합니다. 거실에 나와있던 물건들도 창고 안에 정리를 하더니 그리고 배낭 차림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동화 씨를 다시 만난 곳은 뜻밖에도 산이 아닌 마을 입구. 아, 이 선생님 차예요? 네, 제 차입니다. 저도 차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오늘은 나 홀로 나무집을 떠나 원래 남자가 속해 있던 도심으로 돌아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3시간을 내달려 도착한 곳, 뜻밖에도 서울 중심의 아파트입니다. 아저씨 왔어요. 어서 와요. 고생했어요. 고생했나? 다시 차 앞에 있는데. 바로 이곳이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인데요. 힘들지 않았어? 아니요,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나무집에서 은둔 아닌 은둔 생활 중이지만 사실 남자는 한 집안의 어엿한 가장입니다.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아들, 딸, 그리고 촬영 감독이라는 버젓한 직장까지 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보는 남편 얼굴이 이젠 낯설 지경입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 며칠 만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한 5일 만에 왔나요? 5일 만에. 지켜주어야 할 아내가 있고 보듬어야 할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산속 깊은 곳에서 자신만의 휴가를 즐기는 남자. 그래도 이런 남편이 아내는 밉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된장 맛있다. 왜 안 좋아요? 응? 아직까지는 견딜만해. 빨리 먹어주고. 재충전을 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예, 괜찮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오랜만에 집을 찾은 이유, 바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산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자연과 곤충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은 아침에 가나 저녁에 가나 낮에 가나 봄에 가나 여름에 가나 다 바뀌어요. 항상 새롭게 느껴져요, 저한테.
누구보다 열정적인 청춘을 보내고 흰머리 희끗한 중년이 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린 시절의 꿈이 현실이 된 곳 자신만의 비밀 아지트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 올라갈 수 있겠는데? 올라올 수 있겠어요? 네. 앞으로 살살 가면은. 사시사철 다른 얼굴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맞아주는 자연 앞에서 나이도 도심의 근심 걱정도 모두 잊게 된다는 동화씨. 좋다. 이곳에서 그는 흰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가장이 아닌 좋다. 광활한 자연의 품에서 끝없는 모험과 여행을 꿈꾸는 자연인이 됩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자신의 어린 적 꿈을 잊어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자꾸 움직여줘야지 내 스스로가 커질 수도 있고 내가 보는 것도 넓어질 수 있고 내 경험도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에 치여 사람에 치여 그동안 잊고만 살았던 꿈. 하지만 남자는 말합니다. 잊지만 않는다면, 포기만 안 한다면 반드시 바라는 꿈은 이루어지기 마련이라고 말이죠.